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제30강 6번 식물 풀과 나무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구슬주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옥도를 갈아서 만든 구슬을 꾸러미에 꿰는 목걸이의 그림이 있습니다. 구슬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구슬옥변에 붉을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구슬옥에서 점을 생략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붉을줄을 결합하여 구슬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구슬주는 옥도를 갈고 닦아 나무 줄기 속의 고갱이처럼 고운 빛깔과 무늬가 드러나게 만든 일 구슬 또는 진주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주옥이나 진주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구슬주, 진주주입니다. 다음은 어그러질 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물건을 묶어두었던 상자의 끈을 가위로 잘라서 풀어낸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어그러질 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묶을 속 변에 칼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묶을 속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칼도가 글자의 방으로 쓰일 때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어그러질 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어그러질 날은 물건을 묶은 끈을 칼로 잘라내니 제 위치에서 물러나 서로 맞지 않고 흩어지는 것을 나타내어 일 어그러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발날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어그러질 날입니다. 이 찌를 자는 가시자의 칼도를 결합한 글자로 조금 전에 공부했는데, 이 어그러질 날과 다른 글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구슬주는 구슬옥에서 글자의 부분 글자로 쓰일 때 점이 생략된 구슬옥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붉을줄을 결합했는데, 그 붉을줄은 그 자원에서 나무 속의 고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옥도를 갈고 닦아서 나무 속에 그 고갱이처럼 고운 빛깔과 무늬가 드러나게 만든 구슬 또는 진주라는 뜻을 나타내서 구슬주, 진주주가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어그러질 날입니다. 어그러질 날은 묶을 속 변에 칼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상자에 물건을 담아서 끈으로 묶어두었던 그 상자를 묶을 속입니다. 칼로 잘라내니까 그 상자가 흩어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어그러질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어그러질 날입니다. 다음은 의지할 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상자에 담아두었던 귀중한 물건을 끈을 자르고 풀어서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의지할 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어그러질 날에 조개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어그러질 날 글자의 왼편과 그리고 오른쪽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돈이나 재물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를 결합하여 의지할 내, 힘입을 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의지할 내는 묶어두었던 물건의 끈을 칼로 풀어 그 물건을 팔거나 바꾸어 마련한 돈에 이를 의지한다, 또 힘입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의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의지할 뇌, 힘입을 뇌입니다. 다음은 가지런할 정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무를 묶었던 양쪽을 툭툭 쳐서 가지런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가지런할 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묶을 속 변에 칠복을 결합하고 그 밑에 발을정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묶을 속을 글자의 왼쪽 위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칠복을 결합하고 그 밑에 발을정을 결합하여 가지런할 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지런할 정은 물건을 묶을 때에 가지런하게 물건의 앞뒤를 툭툭 쳐서 바르게 하는 것을 나타내어 일 가지런하다, 또 정리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정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가지런할 정, 정리할 정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지할 내는 묶을 속에 칼도와 그리고 조개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묶어두었던 그런 귀중한 물건을 칼로 그 끈을 풀어서 그 물건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바꾸거나 또 다른 물건을 산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어그러질 날에 조개패를 결합하여
의지할 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돈에 힘을 입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힘입을 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지런할 정입니다. 가지런할 정은 목글 속에 칠복을 결합하고 그리고 그 밑에 바를 정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묶을 때 가지런하게 하려면 그 양 끝을 칠복 툭툭 쳐서 바를 정 물건을 가지런하게 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가지런할 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건을 가지런히 정리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정리할 정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단련할 연, 쇠불릴 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쇠붙이를 뜨겁게 달구어서 망치로 두들겨서 연못을 만드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쇠를 불에 달구어서 연못을 만드는 것을 쇠불린다고 합니다. 단련할 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쇠금변에 분별할 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쇠금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분별할 간을 결합하여 단련할 연, 쇠불릴 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단련할 연은 쇠붙이를 불릴 때에는 만들려는 연모의 용도에 따라 잘 분간하여 불에 달구고 두들기고 또 식혀서 쇠의 성질을 바꾸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쇠 불린다. 쇠를 불리듯이 사람이 단련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연금이 있고 쇠를 불려서 쓸모있는 연모를 만들듯이 사람이 학문이나 기회를 닦아 쓸모있는 인재가 되는 것에 비유하여 이 수련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마가 있고 이 수련할 연과 그 뜻이 흡사합니다. 훈과 음은 단련할 연, 쇠불릴 연, 수련할 연입니다. 다음은 괴로울 초, 고울 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선생님에게 회초리를 맞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회초리를 맞는 어린이의 입장에서 괴롭다는 뜻입니다. 괴로울 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수풀림 밑에 짝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수풀림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종아리의 뜻을 나타내는 발소 짝피를 결합하여 괴로울 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괴로울 초는 우거진 수풀의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든 회초리로 종아리를 치니 매를 맞는 사람이 아프고 일 괴롭다는 뜻이며 보기로 고초가 있고 또 수풀이 그루터기에서 돋아나 자라는 모양이 이 곱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청초가 있고 나라 이름으로 써서 초나라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초안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괴로울 초, 고울 초, 초나라 초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단련할 연, 쇠불릴 연은 쇠금변에 분별할 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쇠를 달구어서 불릴 때에는 분별할 간, 그 만들려는 용모의 연모의 용도에 따라서 잘 분간하여 불에 달구어 두들기고 식히고 해서 쇠의 성질을 바꾼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쇠 불린다는 뜻이고 그 쇠를 불리듯이 사람이 학문이나 기회를 닦아서 수련한다는 뜻이 되어서 수련할 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괴로울 초, 청초할 초입니다. 괴로울 초, 청초할 초는 수풀림의 발소 짝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수풀에 있는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든 그런 회초리로 종아리를 치니까 매를 맞는 사람이 괴롭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괴로울 초가 되었고 또 그 수풀이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그 모양이 청초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청초할 초가 됐고 나라 이름으로 써서 초나라 초가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주출돌 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무로 집을 지을 때 나무 기둥 아래에 주춧돌을 받쳐 놓은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주춧돌 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돌석변의 수풀림과 짝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돌석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 위에 수풀림을 결합하고 그 밑에 발소 짝피를 결합하여 주춧돌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주춧돌초는 나무로 지은 집의 기둥 밑에 받치는 주춧돌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주춧돌을 수풀을 베어서 만든 나무 기둥에 발밑을 받쳐주는 것을 나타내어 주춧돌 또 초석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초석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주춧돌초, 초석초입니다. 다음은 채색알채, 빛날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채색채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켈채변에 털붓으로 그릴 쌈, 터럭쌈, 머리털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켈채, 채색알채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털붓으로 그릴 쌈, 터럭쌈을 결합하여 채색알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채색알채는 웅장한 거물의 석가리나 기둥에 단청에 채색을 할 때에 털로 만든 붓으로 이를 채색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채색이 있고 채색한 무늬가 화려하고 이 빛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광채가 있고 채색하듯이 아름다운 문채 또는 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문채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채색알채, 빛날채, 문채채, 문이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주춧돌초, 초석초는 돌석변의 수풀림과 짝필 발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지은 집의 기둥 밑에 받치는 그 주춧돌을 나타내는데 이 주춧돌을 수풀림, 곧 수풀을 베어서 만든 나무 기둥의 발소 짝필입니다. 그 밑을 받쳐주는 돌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주춧돌초가 되었고 또 초석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석변에 수풀림을 결합하고 그 밑에 짝필 발소를 결합하면 주춧돌초가 됩니다. 다음은 채색알채입니다. 채색알채는 켈채 채색알채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털붓으로 그릴 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채색을 할 때에는 털로 만든 그런 붓에 물감을 묻혀서 칠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채색알채가 되었고 또 그 채색한 무늬가 화려하고 빛난다는 뜻을 나타내서 빛날채가 되었고 채색하듯이 아름다운 문채 또는 문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문채채, 문이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무개 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임신한 여자가 맛이신 과일을 잘 먹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무개 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맛볼감, 달감 밑에 나무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맛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맛볼감, 달감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매실나무의 뜻을 나타내는 나무목을 결합하여 아무개 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아무개 모는 보통 사람은 너무 쉬어서 잘 먹지 않는데 임신부가 맛있게 매실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보고 아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어 아무개 또 아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모종이 있습니다. 또 매실이 열리는 이 매화나무라는 뜻인데 이 매화매의 고자입니다. 훈과 음은 아무개모, 아무모입니다. 다음은 중매설매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중매쟁이가 이 성숙한 처녀에게 어떤 총각에게 시집가라고 중매를 서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중매설매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여자녀변에 아무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여자녀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아무개모를 결합하여 중매설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중매설매는 결혼 정년기에 이른 처녀에게 아무개 남자에게 시집가는 인연을 맺도록 중지하는 것을 나타내어 중매선다 또 중매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중매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중매설매, 중매매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아무개모는 맛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달감, 맛볼감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매실나무의 뜻을 나타내는 나무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쉬어서 먹기 싫어하는 그 매실을 임신부가 잘 먹는 그 까닭을 아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아무개 또 아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매설매입니다. 중매설매는 여자녀 결혼 정년기에 이른 그런
성숙한 처녀에게 아무개모, 아무모, 아무 어떤 총각에게 시집가라고 중매선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나무목변에 아무개모, 아무모를 결합하여 중매설매가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중매설매, 중매매입니다. 그래서 여자녀변에 아무개모를 결합하면 중매설매가 됩니다.